자, 올려드려요. 이제 장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설마 그죠? 오늘 근데 좀 하락 출발했고요. 현재 9포인트 정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이라고? 0.44% 정도 하락해서 2,208포인트고 아마 오늘 그 2차 전지 때문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출발이. 테슬라? 테슬라가 뭐 12%나 빠졌는데 테슬라가 발목을 잡은 줄이야. 그게 뭐 다른 이유보다 좀 수요 부진 우려가 좀 있어서 이게 2차 전지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각각 2% 이상 좀 하락 출발해서 시총이 또 워낙 크다 보니까요.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이 조금 제한적인 하락인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0.7%, 하이닉스가 0.26% 올라서 일단 반도체는 좀 괜찮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강세를 일단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일단 좀 하락장인데 출발이 좋은 종목은 일단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5% 가까이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이제 현대 삼호중공업 이제 뭐 아예 상장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어제 이제 아 그래요? 이제 그건 굉장한 좀 호재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중복 상장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장 안 하는 쪽으로 좀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 가까이 증권사에서도 일부 좀 오늘 목표 주가 상향도 일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이 좋고 그 외에 롯데쇼핑이 한 1.3%, 카카오가 1.5%, LG 디스플레이가 1% 정도 이렇게 좀 소폭 반등하는 그런 흐름인데 그러나 이제 대다수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약보합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그 한국조선해양은 좀 오르는데 현대중공업이 한 4% 급락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상장 실패야? 그 현대중공업 지분을 좀 일부 팔아서 그러니까 현대 삼호중공업을 상장시키려는 이유가 그 사모펀드하고 약정 맺은 게 있거든요. 상장을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지분 아예 다 매입을 한대요. 매입한 이제 자금을 좀 일부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현대중공업 지분을 많이는 아닌데 이제 아마 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뭐 블록들이나 이런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뭐 업황보다는 그 이슈 때문에 수급 이슈로 좀 오늘 빠지는 거. 그러니까 한조회랑 현대중공업 좀 다르게 오늘 그 이슈로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좀 안 좋고요. LG엔솔이 한 3% 빠졌고 애플 주가도 오늘 한 4% 가까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LG이노텍도 한 3% 가까이 오늘 주가가 좀 충격을. 삼전이 좋은데요? 네, 삼전이 오히려 1% 가까이 오르고 네. 있는 게 거의 지금 거의 전 업종 다 빠지는데 삼전이 딱 하는 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마이크론도 올랐고 네. 어제 이제 아까 박병창 이사님도 잠깐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IT 부품이 어제 좋았어요. 근데 MLCC 수출 금액이 12월에 반전을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수요도 이제 는다. 모바일 수요가 좀 늘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반도체한테도 당연히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1% 가까이 그러니까 아마 오르는 특이하네요, 배경인 그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가 좀 살아나니까 좀 증시는 그래도 버티는데 이게 다른 업종들이 이제 방어를 못 해줘가지고 시장이 지금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2차 전지하고 지금 애플 관련주가 조금 주가 하락을 좀 약간 이제 이끄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또 국제유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정유 업종도 오늘 조금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삼성전자하고요 이쪽하고 LG 디스플레이,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정도 여기가 좀 오르고 대다수 기업들은 사실 저렇게 출발이 좋지 않은 네. 흐름이 지금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지수가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0.8%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상승이 387개, 하락이 995개로 일단 뭐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오늘 코스닥은 카페24하고 시젠, 뭐 ST팜 이런 기업들이 한 2% 이상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몇몇 강세주들 제외하면 거의 다 하락이고요.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역시 그 LNF가 5% 하락을 했고 엔캠이 마이너스 4%, 첨보가 마이너스 4%, 다 2차 전지 쪽이에요. 근데 이쪽이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영향을 좀 주고 있고 또 어제 강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3% 급락하고 있어서 여기도 좀 시총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이 좀 많이들 빠지고 있어요. 코스닥은. 그래서 지수에 좀 부담으로. 시젠이 야 벌써
옛날 주식처럼 느껴진다. 시젠이요. 시젠 2020년에 최고였잖아. 16만 원 16만 원 갔었어요. 예, 10배 갔죠, 10배 갔죠. 지금 오늘 올라가지고 26,000원이니까. 네. 야, 근데 진짜 오래된 얘기 같은데 그게 불과 3년도 안 된 거야. 네, 맞습니다. 그죠? 야, 시젠. 최고였지, 최고. 네, 시젠. 2021년도까지. 네. 아, 시젠 좋았죠. 좋았죠, 진짜. 2021년 초까지. 시젠 없으면 참 아쉬웠죠. 그때. 당시에. 네. 뭐 진단 키트. 키트 뭐 좋았는데. 아휴.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코스닥도 일부 기업 뭐 한두 개 빼고는 대부분 좀 시총 상위 기업들이 뭐 이쪽 2차 전지나 컨텐츠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조금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그러네요. 하락폭이 큽니다. 엔솔이 많이 빠지는데. 예, 엔솔이 4% 빠진 4% 지금 이게 시총이 100조짜리라서 음. 근데 여기에 엔솔만 빠지는 게 아니라 SDI랑 이거 다 같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총 한 200조 정도가 이게 연동되는 게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오르는 건 좀 다행인데 LG엔솔이 좀 하락을 이끌고 있다. 오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수급 상황은 일단 개인 투자들이 코스닥, 코스피 다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코스피는 50억 정도 팔고요. 기관이 역시 오늘도 좀 팔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융 투자가 어제처럼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한 370억. 투자 진짜 지긋지긋하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조 남은 것 같아요. 1조 정도. 아직도? 왜냐면 이제 연말에 배당으로 샀던 거 그게 한 3조 가까이 샀거든요. 2.5조에서. 그래서 어제까지 한 2조 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5천억에서 1조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 좀 팔아. 그런 거는 좀 저 법인영업부 이런 데 시켜가지고 네. 블락딜을 하라 그러세요. 블락딜. 장에 내놓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좀 나눠주고. 아 오늘은 뭐 한국조선해양이 뭐 단연 돋보이네요. 네, 진짜. 돋보입니다. 네. 왜냐면 가장 큰 악재가 사실 상장 이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해소되니까 네.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더블은 간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좋은 앞으로가 언제까지입니까? 앞으로 앞으로 3개월. 4%? 3개월 하네요. 더블? 네. 못 간다에 이 바람 안 되지. 아 갑자기 그 짝기처럼 말하냐. 짝기가 아니라 뭐야 그거. 뭐요? 아기? 있잖아. 아기처럼. 예. 잘 3개월 안에 따블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보면 거시든가. 아니 지금 주주분들이 몇 분이 보고 계신지 아시죠? 한국조선해양 아니 주주분들. 주주를 무서워하는 거야. 주주를 저거 존중해야 되는 거 대답 하지만. 잘하시고요. 어? 네. 못 가는 주식이다. 이거는 한국조선해양은 3개월 안에 따블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항상 우리는 그런 제한, 천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씌우려 할까요? 아니 그 사이에 한국조선해양이 우주선 만들면 또 어떡할 겁니까? 아 왜 주식을 갑자기. 자꾸 그런 식으로 해야 해? 더블 갈 수 있어요. 주식은 상상이 아니야. 갈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뭐 시제는 갑자기 뭐 몇 달 만에 막 10배씩 가는데 그건 뭐 괜찮은 겁니까? 왜 우리 한국조선해양은 못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can do it. Impossible is 네. nothing.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네. 않나요? 한조의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인 기관이 팔곤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오늘은 아마 삼성전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전자 위주로 금융주 같이 좀 사고 있고 확실히 오늘 좀 나머지 섹터는 좀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역시 좀 프로그램 매도가 많다 보니까 전기전자부터 화학, 뭐 비금속, 광물까지 좀 고르게 2차 전지까지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그 업종과 섹터별로는 코스피 쪽에서는 통신업종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체적인 섹터 쪽에서는 오늘 코로나 아까 그 시젠이 좀 올라가는 것처럼 코로나 수혜 기업들이 오늘 좀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고 반도체 대표주가 오늘 하이닉스가 1.8% 오르면서 반도체 좋고요.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미국에서는 그 아마존이나 빅테크가 좀 올랐어요.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도
오늘 좋은 흐름이고 어제 삼성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지분 투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제 레인보우 로봇주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좀 추가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고 또 제약업종 또 은행업종 요즘에 또 은행업종도 그 이슈가 있더라고요.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캠페인 하겠다. 이 주주가치 좀 제고하기 위해서 50% 주주 하나라고. 예, 하라고. 예. 그래서 그거 뉴스 나오고 나서 어제부터 좀 강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뭐 급등은 아닌데 한 1% 정도씩 또 은행주가 강세 보이고 또 미국에서도 오늘 또 그 뭐 은행업종이 그렇게 분위기 또 나쁘지 않아서 일단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대표주도 조금 강세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섹터는 이제 나머지는 좀 하락하고 있고 네. 특히 뭐 지금 LG엔솔이 4%나 빠지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충격을 좀 계속 시장에 좀 주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석유화학 기업들도 오늘 좀 안 좋고요. 2차 전지 소재 또 항공기 부품 같은 이제 방산업종 이쪽도 좀 빠지고 있고 우주항공, 원전주 예, 이쪽까지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는 최근에 좀 좋았는데 일단 오늘은 뭐 크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약보합을 조금 기록하면서 다시 좀 하락세로 반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오늘 코로나19 수혜주 이쪽만 좀 제외하면 뭐 일부 통신주하고 은행주 이쪽이죠. 요거 몇 개 제외하고는 일단 분위기는 좀 상당히 안 좋게 그러네요. 좀 흘러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1월 지금 이제 2, 3, 4, 4월째인 거죠, 그죠? 벌써 한 3개월 지난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아유, 누가 1분기 다 지난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렇게 뒷목이 뻐근해지고. 야, 미국은 이제 하루 봤어, 하루. 하루 미국 하루 본 거야, 하루. 야, 이거는 좀 아닌데. 지금 첫 닷새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4월째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아, 그래도 어제도 진짜 가슴 졸이면서 봤거든. 그래서 어제 살짝 돌리더라고. 어제 코스닥이. 오후에 돌렸죠. 아, 이렇게 훅. 와, 어제 우리 방송 끝나고 엄청 빠졌더만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방송할 때 그래도 좀 분위기 괜찮았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완 내리꽂더만요. 와,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살짝 좀 회복을 했고요. 자, 그러면 또 읽어볼 만한 참고해볼 만한 리포트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뭐 2차 전지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NH투자증권의 주민우 연구원님이 이번에 IRA 그 인플레 감축법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자료를 썼고 12월 29일 날 이제 IRA 백서라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일단 발표는 됐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세 가지 내용을 좀 공유를 했는데 일단 올해 3월 이전까지는 이제 보조금이 아마 적용이 좀 될 텐데 친환경차의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바퀴가 4개 달려야 되고 그다음에 6.3톤 이하의 무게여야 되고요. 배터리 용량은 17kW인데 요 조건 이제 맞아야 $7,500 지급을 받거든요. 이제 북미에서 최종 조립은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대부분의 순수 전기차가 평균 60kW 정도 달고 있어요. 배터리를. 그래서 웬만한 전기차는 다 되는 거죠? 예, 다 되는 겁니다. 네. 북미에서만 조립이 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첨예하게 이제 좀 약간 바뀌는 게 뭐냐면 핵심 광물 정의가 좀 변경됐는데 네. 8월 16일 날 발표된 거는 순도 99% 이상의 알루미늄, 코발트, 리튬, 니켈 같은 이제 광물 여기에 좀 그 국한이 좀 돼 있었는데 이 핵심 광물들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이거를 채굴을 하건가 뭐 가공을 해도 이제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리튬 생산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좀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미국과 FTA 체결국이 아니어도 그 미국 혹은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서 그걸 가공만 해도 이제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랑 미국은 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여기서 채굴 가공한 니켈을 사용하면 이제 혜택을 못 받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니켈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거를 그 가공을 하는 거죠. 황산 니켈이나 이런 걸로. 네. 그러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게 투자 부담이 좀 완화되죠. 기존에 이제 공급망을 좀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양극재 업체들의 투자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 배터리 소재 부품 정의가 조금 변경된 게 8월 16일 날은 양극재, 음극재, 동박, 전해액, 첨가제 이런 것들이 거기 포함이 됐는데
이번에는 양극, 정극, 뭐 음극, 정극, 액상 전해액, 고체 전해질 뭐 용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없었던 것 중에 분리막하고 셀 모듈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 역시 좀 완화적 조치 아니냐. 왜냐하면 양극 정극이나 음극 정극 셀 모듈은 이미 우리나라가 다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진출함과 동시에 이거를 직접 다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이제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이제 이게 안 들어 있어 가지고 조금 이제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한테는 좋고 이제 전해액과 분리막만 북미에서 현지화를 하면 아하. 아마 요구 조건 100% 맞출 수 있을 것 그건 같다. 됐죠, 뭐. 예, 그런 내용이라 이번에는 좀 2차 전지 국내 업체한테 좀 유리한 내용 아니냐. 약간 이제 수정은 됐거든요. 그런 좀 내용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신영증권의 이제 문영근 연구원님이 그 자동차 어제 현대차가 이제 판매 목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도매 판매 데이터 발표했는데 4분기 도매 판매 데이터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작년 대비 이제 전년 동기 대비죠 8% 증가했고 기아가 13%니까 수치로 보면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이게 좀 기대에는 조금 못 미쳤다고 합니다. 그 시장이 그러니까 3분기에 그 현대차 기아가 발표했던 내용에는 좀 못 미쳤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좀 표현을 해주셨고 현대 기아가 올해 목표를 현대차가 432만 대, 기아가 319만 대 이 판매 목표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작년 대비해서 10%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침체라고 하는데도 현대 기아는 좀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좀 높게 잡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2022년도에 사업 계획을 처음에 발표했을 때 그거에 좀 미달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작년에 뭐 반도체 이슈도 좀 일부 있다 보니까 판매량이 조금 이제 2022년 연초에 발표한 거 이제 미달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시한 수치는 2022년 초에 제시했던 그 목표 정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 늘어났다기보다는 네. 22년에 이제 못했던 거 올해는 좀 다 만회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겠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내수 쪽에 좀 비중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올해 또 신차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좀 목표치를 갖고 있는데 이게 좀 달성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야, 같고요. 근데 반도체 이게 나르는데? 네, 오늘 삼성전자 2% 이상. 네,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4%? 4%. 요즘 코스피가 거의 보합까지 또 올라오고 있어요. 네. 제가 어제 아침이 아니었나? 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나?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콜 드렸잖아요. 계속 들은 거 같아요. 제가? 이거 아침에 드렸나? 아침에도 몇 번 그렇습니까? 드린 네. 걸로 제가 기억. 밸류콜 드렸잖아요.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삼성전자 2%, 하이닉스 4%. 네. 이제 자꾸 막 그렇게 막 진짜 저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은 진짜 사칭 당한다. 뭘요? 진짜 사칭인 줄 안다고. 제가 진짜 그런 거 하는 사람인 줄 그렇지. 안다고요? 자기가 뭐 밸류콜해서 올라갔다 뭐 네.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아니, 전문가들도 다 하더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가격 괜찮은 것 같다. 밸류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자칫 잘못해서 오해하셔가지고 그럼. 그 문자 사칭 문자 보고 또 진짜 정프로가 그런 분들이 계실까? 아니 이 프로를 오래 본 분들은 정프로의 과거를 다 알잖아. 네. 어? 그래서 오해하실 일이 없는데, 없는데 어쩌다 그냥 삼프로 TV가 뭐 국내 최대 그런데 딱 그걸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부터 딱 듣기 시작해서 저기 저 정도 사회 보는 사람이면 뭐 대단한 분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선글라스 껴서 약간 그럴 찝찝하긴 수 하지만 뭐 그래도 내가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줘봐요. 제가 뭐 평생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럼 바로 전 매도 신호 좀 내보내겠습니다. 매도 신호. 전부 다. 자, 정프로는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프로님. 물론 여러분들 반응은 내가 알고는 있어요. 누가 그걸 믿냐? 뭐 방송은 방송이지. 그러나 이제 고참된 입장에서는 네, 조심해야 돼.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리포트. 한 분이라도 오해하고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 안 되죠. 네. 리포트 한두 개 더 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신영증권의 이제 박세려 연구원님 어제 그 건설 규제 완화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빠른 속도로 규제 완화가 시작된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 좀 끝판왕 나온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이게 왜냐하면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됐거든요. 이제 강남 3구랑 용산 요거 맞아요. 제외하고는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는 국회에서 입법 사항이라 법안 통과가 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이건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분상제는 이제 아마 좀 해제가 될 걸로 좀 보여지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럼에도 만약에 미분양을 못 막는다. 이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아니, 전매 것이죠. 제한이 뭐 둔촌 주공이 8년에서 1년으로 준다. 예, 전매 제한 줄었고 중도금도 대출 받을 수 있고 1년? 거의 없는 거네요. 없는 거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좀 약간 위험 신호를 관제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참 묘한 게 이런 이제 막 그 조합 풀어주는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시장에는 아 진짜 진짜 안 안 좋은가 보다. 이 시그널이 계속 이해가 되니까 예. 정말 막 아주 급한 몇몇 사람들 빼고는 오히려 더 아니 깊이. 근데 이게 뭐 예. 시간이 좀 돼서 내가 여담 하나 하면은 예. 내가 이제 한국경제 TV 꽤 오래 예. 사회를 봤잖아요. 네네네. 한참 오래전 일이야. 담당 PD가 이제 음. 그 나한테 상의를 한 거야. 내가 경제 전문가니까. 소장님, 집을 사야 돼요. 그러더라고. 언제쯤이요? 그게 2014년도 정도 되지. 14년 그 그때 최경환 장관 사야죠. 빌려 사라 그럴 때. 네. 정부에서 똑같은 얘기를. 정부에서 자꾸 빌려서 사려니까 사기가 싫은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불렀어. 그래서 네. 나이가 이제 뭐 결혼 정년기 좀 넘어간 집 없지? 집 없대. 그러면 여기 저축도 좀 있을 거고 웬만하면 하나 사. 그래서 집을 샀다. 실제로. 그게 뭐 거의 완전 최바닥에 산 거야. 그것도 빌려가지고. 아, 좋겠다. 그 요즘도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해. 고맙다고. 고맙다고. 아유. 거기 뭐 한 나버리상은 났겠네, 그죠? 아 요즘은 가만히 고맙다는 얘기 안 한다. 작년쯤에 팔으라고 하셨어요. 그때보다 많이 올랐을 거예요. 엄청 올랐지 네, 그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랐겠지, 그죠? 응? 2014년보다는 뭐 무조건. 그래서 네, 그죠. 지나놓고 보니까 주식은 안 물어보고 부동산을 물어서. 아니 근데 어쨌든 내 얘기 뭐냐면은 이게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정부의 정책이 왜 나오고 저게 어떤 정도까지 나오는지는 밀접하게 모니터링 해야 네. 돼.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도 봐야 되는 거지. 네. 근데 미국 정부는 정부를 보지 말고 연준을 보란 말이야. 네. 저는 지금보다 한 30% 더 빠지면 그때 한번 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30%. 평균 가격으로? 너무 아니면 많이 빠지는 자기가 거 아니에요? 노리는데. 아니 노린 데는 없어요. 그냥 평균 한 30%더 빠지면 그때 한번 이제 해집어 보려고요. 그때 가면 또 30% 얘기하겠지 뭐. 아니 정권에 대한 이 뿌리 깊은 불신은 도대체 무슨 아니 말을 엄청 안 들어. 내가 벌써 한 4, 5년 전부터 야 영진아 집은 한 채 있어야 된다. 너 캐시플로우 있을 때 집 사라. 그리고 내가 찍어주기까지 했어. 어느 아파트인데.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엄청 오른 아파트이거든. 거기 엄청 올랐어요? 안 올랐겠냐 씨. 아니 근데 그거 살 돈이 없었어요 그때. 그때는. 뭐 예를 들어 뭐 어딘지 기억도 안 나지만 영진아 지금 저 반포 레미안 하나 사. 어떻게 사냐고. 20억이면 어떻게 사냐고. 못 사요. 그때 뭐 있어야 사지.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진짜 심각하게 막 스타디하고 그러고 딱 와서 형님 내가 한 7, 8억 모자라는데 빌려주시오. 그럼 내가 빌려줬지. 아 그래요? 그때는 왜 또 그때는 안 잡을지. 아니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아유. 하여튼 네. 그때 뭐 살 수 있는 상황. 야, 플러스 났다. 네. 예? 플러스 났어. 둘 다. 네, 지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플러스 날 때 됐다고요. 야 삼성전자 웬일이야 이거. 삼성 하이닉스. 조짐이? 그래요. 와 많이 올랐네. 지금 외국인이 사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 전환해가지고 어머. 지금. 여러분 들어오긴 저기 해요.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저희가 약간 사적인 대화를 하고 그러면은 9시 20분 넘어가면 원래 전통적으로 해도 되는 걸로 지금 네. 전화를 받아놨거든요. 여러분 다 합의 본 내용이에요. 정규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거예요. 자 우리 저 연미사님 그
리포트 소개까지 끝나면 그렇죠. 그때부터는 조금 여유 있게 그러니까. 예, 근데 뭐 이런 오늘 거. 아직 좀 다 안 해서 조금만 더. 안 했어요? 네, 어이 새 의욕을 보이시네. 아니 오늘은 이제 이슈들이 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 미분양 리스크 우려는 좀 해소는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아직 서울 사고가 규제가 아직 안 풀린 거기 때문에 그래도 파격적인 뭐 정책이긴 하지만 조금 한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잡혀 있고 그리고 이런 완화책들이 사실 일부 수도권과 지방에는 이미 나왔거든요. 근데도 거기는 미분양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가 관찰할 거는 어쨌든 미분양이 좀 줄어들지 좀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결국 정부가 유도하는 거는 좀 이제 연착륙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경착륙보다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의 한영수 연구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워낙 좀 강하니까요. 어제 현대중공업이 그 조선부문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올해 선박 이제 그 발주량은 조금 줄어들 걸로 봐서 좀 보수적으로 올해 좀 수주 목표치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안 낮춘다는 얘기죠. 네, 가격은 안 낮추고 그리고 지금 도크가 꽉 차 있어가지고 그거 뭐 워낙 꽉 차가지고 네. 지금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한 5년치 찼을 걸. 그래서 그 수혜를 사실 중국이 받아가고 있어요. 중국 업체들은. 중국에 LNG가 가더라. 네. 어디요? 그건 좀 아쉽긴 아쉽더라. LNG를 그쪽으로 가요, 중국에서 중국. 만든다고요? 네, 만들어요. 아이고. 그거 진짜 한 3년 지나면 어떡하려고 그거.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받고 싶어도 못 받을 받으니까. 받기도 아니 그 어렵고. 내가 볼 때는 일단 어쩔 수 없지. 카타르에서 100대씩 하고 그러는데 뭐 100척씩. 그래서 뭐 우리가 한 80척 하고 20척 간다 이거예요. 에?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제 생각에 5년에서 한 10년 정도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 수리조 선수로. 그렇지. 그럼 뭐. 네? 근데 그게 AS 좀 해주세요. 예. 중국 빼는 건데 AS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돼. 카타르 잘 생각하세요. 네. 아니 뭐 삼성에서 만들었는데 LG에서 AS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좀 싼 맛에 또 급한 맛에 잘 생각하세요. 네. 예? 카타르 뭐 네. 저 모잠비크 이런 데들. 그 1, 2년 땡길래다가 1, 20년 손해 보는 거예요. 아 솔직히 야 배는 타면 30년 타는 거 이게. 그러니까요. 제 오래 말씀이 타죠. 그겁니다. 오래 타죠. 그리고 자, 이 용접 명장의 이야기를 저는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용접은 말입니다. 용접한 사람만이 알고 있어요. 자, 용접을 하잖아요. 막 10cm 되는 두께 철판을 용접을 한다 쳐요. 겉에서 보면 똑같아. 대충 용접한 거나 아니면 진짜 힘을 들여서 완전히 잘 붙인 거나. 근데 그거는 용접한 사람,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제대로 혼신을 다해서 용접을 했는가 아니면 그냥 겉에만 대충 이렇게. 왜냐면 겉에만 대충 문질러도 표는 안 나지. 당장 문제 안 생기고 표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한 2, 3년 지나면서 파도 맞으시고 우리 막 계속해서 흔들리고 하다 보면 뭔가 삑삑 그러다가 이제 푹 부러지는 게 용접을 얼마나 우리가 그렇지. 예. 이거 잘 그 배가 쓸 때 또 수에즈우나 이런 데 쓰잖아. 아이고 거기서 옆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잡아요. 안 일어나 배 한 번 자면 코 잔다고 걔네들은 잘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배 같은 건 진짜 확실한 데서 만들어야 돼. 그럼요. 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럼 명품 안전이 배- 최고지. 명품 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올해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대신 이제 성과는 안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선별해서 받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올해 좋아지는 거는 이제 수준은 줄겠지만 이제 실적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의 그 추정치를 어쨌든 22년 대비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30% 이상 네. 좀 높게 잡았으니까 아마 올해는 좀 실적 이제 주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현대 사모중공업 상장 계획 철회를 했고요. 한국조선해양이 그 IMM 그 PE가 그러니까 IMM이라는 이제 사모펀드가 현대 사모중공업 지분 15%를 이제 그 원래 좀 갖고 있는데 요거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백 옵션이라고 하죠. 예, 백 옵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현금 2,700억 주고 보유 중인 현대중공업 주식 한 1,400억 팔아가지고 지불을 할 걸로 지금 유력한 방안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해당 주가는 어쨌든 오늘 현대중공업도 빠지지만 양사 주가엔 좀 긍정적이지 않냐. 왜냐하면 현대중공업도 사모중공업이 상장하면요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대요. 유사한 사업 구조가 똑같이 상장해 버리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나쁘지는 않다 둘 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버행 이슈 좀 이제 수급 이슈가 있으니까 네. 그 점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부담이다. 이렇게 하긴 보시면 다 좋겠습니다. 이게 뭐 수직 계열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모회사에 뭐
자회사에 손자회사에 예, 뭐 그건- 중간 뭐 지주회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 상장해놨어. 그죠 거의 다 상장. 3호중공 빼고는 아니 그러니까 사모중공까지 네, 하면 하면 네. 이제 다 상장하는 거죠.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좀 아마 세계 기업사에 예. 없을 걸. 다 계열사 다 상장시켜놓고. 아이고 이건 좀 굳이 그러니까 문화를 메리츠 바꿔야 돼요. 금융지주처럼 이렇게 합병하니까 반응을 한 것처럼 음. 그 오늘 사실 한국조선형도 거의 10% 지금 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좀 상장 안 하는 게 이제는 좀 그러니까. 그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구마가 진짜 맛있더라고. 어제 또 먹었거든요. 음. 와 편의점 고구마. 아니 잠깐만 확인하고 끝났어요? 네, 다 있습니다. 끝났으면 이제 예. 와 고구마가 진짜 와 그렇게 달 수가 있나? 뭐 넣나? 거기다 뭐 이렇게 꿀 바르나 싶을 정도로 고구마 너무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2,000원.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이요. 그래. 일본에서 더 맛있나? 진짜 맛있습니다. 아, 여기 이 근처에 하나 있더라고요, 세븐일레븐. 야, 여기 가면서 위로 한번 나가면 사봐야 예, 되겠네요. 바로 하나 있는데 네. 와 진짜 맛있어요. 고구마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어제 먹으면서도 제가 흰우유랑 먹었거든요. 이 고구마는 또 흰우유랑 먹어야 제맛 아닙니까? 고구마를 흰우유랑 먹어? 아 고구마 흰우유 먹어야 돼. 그래요? 뭐랑 드세요? 뭐 커피 이런 거랑 안 맞아요. 흰우유 무조건. 아이 사람 고구마는 저거지 저 탄- 동치미 국물이나 동- 뭐 맞아요. 김치 김치. 국물. 동치미는 어디서 팔아요? 김치랑 먹어도 김치 쭉 이렇게 다 감아가지고 같이. 아니 그냥 뭐 맞아요, 동치미랑 먹는 거. 아 나는 그- 진짜 고구마 그러면 옛날 생각이 난다. 진짜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아 그때 진짜 가난할 때인데 예. 고구마 왕고구마를 어머니 하나 주신 거야. 이 삶은 고구마 있잖아. 삶은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 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딱 있었는데 띵동 벨이 울린 거야. 아버지. 아니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래 동냥하는 분이 동냥. 네. 아 옛날에 동냥하러 집 많죠, 마다 많죠. 돌아다니는 네. 분이 있어서 이렇게 네. 들고 네.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예. 아 그거 주시네. 그 아. 고구마. 그 고구마가 이렇게 길쭉한 고구마가 아니라 동그란 왕고구마. 예, 음. 아 그 생각이 나. 아 그때 그래서 그분 드리는 바람에 그걸 이제 못 못 먹었지. 음. 아 초등학교 1학년 때 응. 너무 섭섭했죠. 매우 섭섭했죠. 매우. 그러나 또 그 생각이 난다고.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러길 잘 하셨다. 잘했지. 네,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잘하셨지. 아름다운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 고구마 예전에 그 쪄놓고 그 약간 좀 식어야 맛있지. 네? 식어야. 식어야 맛있고 음. 이게 약간 좀 맛 한 2, 3일 지나서 이제 좀 맛 갈 때쯤 아 그때 이렇게 먹으면 그 맛이 또 아주 아, 그런가요? 기가 막힙니다. 이 쉬기 직전에 먹으면 그 맛, 그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건데 예, 하여튼 그때 맛이 또 괜찮습니다. 아, 다 됐나요 이제? 자, 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유 지금 뭐 야 삼성전자 3% 가까이. 아니 10분의 1%씩 올라가? 야, 하이닉스 5%. 정신 차렸나 봐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네요. 아, 그래요? 조금씩 낙폭을 무슨 일이지? 줄여버리죠. 갑자기 뭔 일이에요, 근데? 뭐 뭔 변화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니, 강한국 박세기로 뭘 얘기를 한 거야 도대체? 새해 첫날 뭐 망가지면 뭐, 외국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사네. 어제부터 좀 그 IT 부품이 아마 중국 그 PMI 지표 좀 예상보다 잘 나온 거. 거기에 이제 중국 수요 증가 좀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아마 어쨌든 반도체 수요의 대부분이 중국에 나오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영향을 준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 사실 살만하다. 밸류가 이 정도면 괜찮다. 정프로의 밸류콜을 듣고 지금 3% 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좀 듭니다. 네. 아, 여튼 뭐 오늘 플러스로 그래도 방송은 마무리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혹시 오늘도 어제처럼 뭐 저 10시부터 갑자기 뭐 내닫고 이러면 가만 안 있어요. 오늘 이제 클로징 벨에 어차피 뭐 만약 오죽했으면 정프로가 저녁하다가 또 심야까지 가서 하겠어. 좀 제발. 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뭐 큰 거 원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항상. 요 정도만 해도. 그래요. 1% 행복하고 이쪽 즐겁고. 저쪽만 해도 괜찮아요. 아니 나 진짜 딱 이 상태로 그냥 한 1년만 계속 딱 하면서 방송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네. 잘 되는 거 보면서. 네, 이따 오후 시간을 깔끔하게 좀 사람 좀 지저분하지 않게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여차 잘못하면 또 이따 클로징벨 라이브 들어가니 난입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여미사님,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네,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 쇼핑하는 거야? 연금 상품 장바구니 담고 있지. 그런 게 돼? 나무증권이니까 매수한 다음엔 코스피 지수랑 내 연금 수익률 비교하지. 그런 것도 돼? 나무증권 연금 솔루션이니까 나무증권 나무랄 데가 없네. 장바구니로 일괄 매수하고 수익률 성과 확인까지. 나무증권 연금 솔루션. 나무증권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닙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세요.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12월 31일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야, 박근영 부장이 저렇게 하니까 진짜 또 패셔니스트 완전. 어? 네, 그나저나 우리 이프로님도 어떻게 목소리가 예전 같지가 않네요. 뭔가 또 살짝 걸려 있는 느낌. 다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 자, 하여튼 이제 수요일입니다. 새해 시작한 지 나흘째고요. 네. 증시 개장으로 이제 사흘째 딱 시작됐습니다. 아직 이제 멀었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뭐 짧게 급하게 마음 먹어서 앞으로 5년 10년 어떻게 투자하실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하셔야죠. 올해는 못 하겠어요. 네. 자, 하여튼 근데 이제 좀 의지가지가 좀 필요하긴 하더라. 의지가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려우니까 네. 조금 이렇게 속 깊은 얘기도 좀 하고 의지할 수 있는. 네. 그건 이제 뭐- 마스터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혼자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참 후배지만 정채진 프로한테 좀 의지가 아유, 의지 좀 크게 내가 의지.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럴 때는 이제 전화해서 채진아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뭐 대화 아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요. 네. 우리 저 박근영 부장의 더 힌트인가 그거랑도 한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보도 많이 드리지만 또 경험이 의지가 많이 될 많으니까 겁니다. 의지가 네. 될 겁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 잘못된 분 의지하시면 또 굉장히 또 힘들어지고요. 정프로는 그냥 방송으로 의지하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정프로의 종목 이런 거는 함께 하실 전혀. 필요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될 네. 마스터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3프로TV 앱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조영무 박사님 그것도 저희 자료실 3프로 TV 올려놨습니다. 앱에 이미 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많이 보십시오. 뭐 이게 사기업 그 소속의 그 그룹 소속의 경제연구원이면 거의 지금 대외적으로 오픈하는 거의 유일한 데거든요. 삼성경제연구원 아예 안 하고 네네네. 옛날 뭐 현대경제연구원도 사실 전보다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잘 보시는 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저희가 많이 드리니까 이게 소중한 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많은데. 밀당을 해. 그냥 드려. 알겠습니다. 잘 것도 아니잖아 그러고. 네. 이게 이제 그 몰장수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우리 오늘도 경제의 신과 함께해.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